과거와 진실을 통해 우리가 몰랐던 북한에 대해 알아보는 특별한 초대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현희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리는 잘 모르지만 북한에선 자연스러운 일상 중에 총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북한 주민은 평생 이 총화를 통해서 자기 비판을 하고 또 이웃들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호상 비판을 하면서 사상 검열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 김현희 씨와 함께 이 총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먼저 화면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북한 주민들 사이에선 일상적인 모임이 된 총화. 이는 북한 체제를 공고히 다지기 위한 것으로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모임이다. 자기 자신을 비판하는 자아 비판과 서로를 비판하는 호상 비판은 초등학교 2학년부터 시작. 사람들이 모인 곳이면 어디서나 평생 해야 하는 일이다. 김일성 교실을 기준으로 없는 죄도 만들어내는 총화. 그 실체를 들여다본다. 총화가 뭔지 간단하게 개념 정리를 해봤는데 아무래도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좀 생소한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총화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주 생활 총화죠.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북한 사람이라면 초등학교 2학년부터 시작해서 평생 생활 총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다른 사람 앞에 나서서 자기의 잘못된 점을 자아 비판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잘못도 지적하는 호상 비판하는 것을 생활 총화라고 합니다. 그 누구 앞에서 누구하고 하는 겁니까? 근데 북한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다 자기 조직이 있습니다. 소년단은 소년단 조직, 사로총은 사로총, 여명 여자들은 여정 다 이런 조직에 망라되어서 생활하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자기 그 학급이 하나의 분단 조직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학급에 나가서. 그러면 친구들 앞에 나갔어. 주부들은 어떻게 하나요? 거의 북한에서는 90%가 다 사회 직장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노약자, 아프거나 할머니들이거나 어디 장기적으로 아픈 환자들 경우에는 집에 있는데 그것도 다 반장이 다 사상 교육도 하고 생활 총화도 하고 노력동원도 시키고 이런 걸 하죠. 예외가 없네요. 학생은 학교에서, 직장인은 직장에서, 노약자까지도 그 동네에서 인민반 동원해가지고 그 안에서 또 총화를 한단 말씀이세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인데 무슨 기준이 있는 건가요? 무엇에 대한 비판을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보통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주 생활 총화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사상적으로 좀 주민들을 좀 더 강하게 조여야 하겠다 할 때는 2일 생활 총화, 3일 생활 총화도 가끔은 합니다. 2, 3일에 한 번씩 다 모여라 해가지고 총화를 하는 그래서 거예요? 예술인들 속에서는 2일 생활 총화를 한다고 하더군요. 왜냐하면 예술인들이 조금 다른 일반인들보다 좀 거기서는 부하 사건이라 그러거든요. 그 스캔들 여기서 말하면 남녀 간에 그런 게 아무래도 빈번하기 때문에 사상적으로 더 생활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틀에 한 번씩 한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 남녀 간의 문제도 이제 총화 대상이다. 처음에 이제 총화라고 하니까 저희는 이제 주체 사상에 어긋난 어떤 사상적인 검열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거 전부 다 들어가는 그러니까 거예요. 10대 원칙의 김일성 사상 물론 정치적인 거는 물론이고 그건 기본이고 그다음에 일상적인 생활 잘못한 거. 저희 학생들 경우에는 공부 잘 안 한 거, 숙제 안 해온 거, 청소, 지각한 거, 성적이 낮은 거, 그것도 다 대상이 되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누가 받아 적어가서 보고를 하고 그런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아니, 자기가 찾아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남이 것도 눈여겨봤다가 다른 사람 것도 하나 호상 비판해야 되고. 그래요? 그러면은 자기가 자기 비판을 계속하는 것도 그렇고 잘 아는 친구나 이웃들 비판을 하는 것도 그렇고 좀 곤혹스러울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나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생활 총화를 할 때는 그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김일성 교시, 그다음에 김정일의 말씀록이 있는데 그걸 잘 정리해 놨다가 앞에다가 반드시 김일성 교시나 말씀을 인용을 해야 돼요. 거기에 해당하는 것. 무엇에 의해서 그때 너는 위반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말씀에 비추어 보면 내가 일주일 동안에 뭘 잘못했다. 그 원인은 내가 게을러서든가 사상적으로 나태해서다. 그리고 결과 앞으로는 어떻게 잘 하겠다. 그리고 다른 사람 비판을 하거든요. 근데
그 다른 사람 비판하는 것도 참 자기 비판도 어려운데 다른 사람 꼭 해야 비판하는 게 되나요? 모르겠다. 예, 해야 됩니다. 꼭 해야 됩니다. 그것도 저 경험에 의하면 좀 선생님이 좀 여유가 있으신 선생님 경우에는 그냥 네. 뭐 대충 해서 넘어가도 그 통과가 됐는데 좀 깐깐한 선생님 경우에는 꼭꼭 집어서 그것도 사실 그러니까 누구 하나를 집어서 한다는 게 참 쉽지 않거든요. 그 찝는 거는 아무나 해도 되는 거예요? 학급에서? 네, 아무나? 학급에서. 근데 그 찍고 나면 서로가 기분이 나쁘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것 네. 때문에 말 안 하고 영원히 좀 사이가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매주 그런 일이 반복되는 네, 건가요? 그래서 요령이 생겨가지고 대충 이렇게 어머무려서 어느 분단에 그 학급 여러 명은 뭐 어디로 이렇게 그런 잘못이 있는지 고쳐라. 그리고 남학생들은 뭐 요즘 뭐 너무 떠든다더라. 뭐 떠들지 마라. 이게 둥그려서 비판을 하거든요. 그러면 또 깐깐한 선생님 경우에 예, 기분 안 상하게 근데 깐깐한 선생님 경우에는 꼭 집어서 그렇게 하지 말고 딱딱 찍어서 하라고. 누가 잘못한 거냐. 예, 뭐 그런 경우에는 또 할 수 없이 해야 되고 그런. 네. 그러면은 반에서도 한 명이 좀 비판의 대상이 좀 자주 되고 그런 사람도 나올 것 같은데 그런 불상사는 없나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도 보면 이 주 생활에 자주 이렇게 등장하고 또 정치적인 뭐 큰 잘못을 했다든가 네. 무슨 말실수 정치적으로 사상적으로 걸릴 말실수를 했다든가 아니면 좀 생활이 아주 좀 낙후해서 내내 그 비판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시범적으로 또 월 아니면 뭐 한 달, 두 달에 한 번씩 그 전 교생이 모여서 그 생활 총회를 또 합니다. 거기에 시범으로 이렇게 올라가죠, 무대, 사상투쟁 무대에. 단상위에 올려 세워놓고 전 교생이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 학생을. 근데 그때 막 신랄합니다. 뭐 자격이 없으니 퇴학하라 그러고, 뭐 퇴학시키자 그러고 완전히 심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은 거의가 후에 보면 다 폐인처럼 돼요. 그래서, 자동 공부도 뭐 못하게 되고, 또 학생들 속에서 아무래도 다 손가락질 받죠. 그런 무대 비판 대상이 됐었으니까. 그래서 퇴학도 하고, 제가 본 경우에도 한 그 학생은 그래도 아버지가 좀 군 장성이 돼서 그냥 네. 군대로 빼돌리더군요. 주로 어떤 학생들이 대상이 되나요? 이 작업반도 마찬가지일 거 아닙니까? 월 단위로 좀 크게 해가지고 또 한 사람 세워놓고 어떤 사람들이 대상이 돼요? 제가 경험한 데 의하면 그때 네. 그 남학생은 북한에도 무슨 그런 깡패 조직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조직에 그러니까 한창 사춘기 때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좀 잘 적응을 그때 남학생들이 잘 못하고 그 무슨 어떤 깡패 조직에 들어가지고 학교 생활을 좀 잘 못했어요. 불량 학생들? 불량 학생에 북한에 속했죠. 깡패 조직이 있어요? 있다고 합니다. 뭐. 그게 가능합니까? 아니, 이렇게 매주 검열을 하고. 그런데도 네. 자기네끼리 그 시간 외에 자기네끼리 뭐 몰려다니면서 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다시 생각해봐도 좀 너무했다라는 생각이 드시는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매주 총화를 하는 게 자연스럽다고 여겨주셨어요? 당연히 누구나 다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당연히 하는 건데 일주일에 하는 건 그래도 나았어요. 근데 어떤 때는 좀 사상적으로 막 쪼이기 위해서 3일 생활총화인가 했는데 정말 그때는 힘들었어요. 돌아서면 뭔가 또 찾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좀. 뭐가 힘드셨어요? 자기 비판이 힘드신 거예요? 아니면 또 누구를 안 다치게 공격해야 되나 이것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찾는 게 더 힘들죠. 남 비판하는 게 많이 힘들었어요. 공작원 생활을 하실 때도 총화를 하셨죠? 했죠, 그때도. 그때는 상당히 이제 좀 특화된 곳에서 사람을 많이 접촉하지 않고 생활하셨잖아요. 뭐에 대한 총화를 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공작원이 돼서는 그 수키라는 동료하고 단 둘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늘 둘이 서로? 둘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주일에 한 번 담당 지도원이 나오시거든요. 예. 나오셔서 생활총화 하자 그러면 이렇게. 그렇죠. 근데 그래도 여러 사람 앞에서 나서서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좀 그때는 좀 나았어요. 아, 이렇게 지도원이 따로 나오는군요. 나오죠. 학교에서는 선생님 지도 하에서 하고. 그러면 그 결과가 뭐 이 학생을 처벌해라 아니면 이 사람 이 동무 안 되겠네 이런 식으로 좀 가혹하게까지 나오는 경우가 있나요? 그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사상 무대 한 달에 무대에. 한번 올려 세우죠. 네. 아, 그 무대에 올려 세우는 것으로 일단 일단락이 되는 거군요. 그 개인이 너무 힘들어서 그렇지. 네. 그 비판 수위를 하는 게 어느 정도입니까?
그 사상무대 올려서면 딱 인민재판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 다시 말하면 인민재판이죠. 뭐 막 그 한 사람을 두고 그냥 여럿이 막 심하게 막 이렇게 막 돌을 던지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민재판 받으니까 거의 한 사람을 희생시키는 겁니다. 예. 네, 지금 김현희 씨와 함께 북한의 생활총화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총화를 경험한 북한 이탈 주민들에게 저희가 실제로 북한에서 생활총화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재현을 부탁드렸는데요. 여기서 잠깐 생활총화의 실제를 한번 보고 다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